그래서 그 은평구에서부터 해서 뭐 제주, 그다음 필리핀, 그다음 중국까지 이렇게 쭉 대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좀 실험을 좀 해왔고요. 그때 뭐 아시다시피 신촌의 어떤 불꾸리 사회지기 학교라든지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지진식분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대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 명칭을 바꾸어서 뭐 온배움터라든지 우리가 대한대학 내지는 어떤 이 마을대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의 문제니까 아픈 교육 현실을 짚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 서희초 교사 49제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실 붕괴에서 교육 붕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그때는 학교가 군대 같은 곳이어서 폭력 교사라든지 질 나쁜 교사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갑질하는 부모 내지는 골 때리는 아이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는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 증거를 만들어서 경쟁과 효율의 교육을 해왔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 깨우지 마라 하는 것이 지금 공교육의 입장이에요. 음, 어쩌면은 사교육의 보조 수단이 된 거죠. 오히려 공교육이.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대학 통폐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전에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벚꽃도 지금 뭐 기후위기 때문에 아무 때나 피는 것처럼 수시로 그냥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위기가 온 거죠. 예, 온 거고, 그러면서 이 재난사회, 예측 불가 사회에서 도무지 이 교육이라는 것이 대응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각자 도생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들으셨겠지만은 초등학교에 의대 진학반이 생겨서 벌써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고 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강남의 유치원이 보내려면 한 달에 한 300에서 400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우리 아이만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등대되어 주기가 되어야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 등대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일단 불빛이 너무 약하고요. 또 불이 있다 할지라도 배들은 자기 방식대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는 아니고 등대인데 이 배가 지멋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을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양성 과정 내지는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학의 지향성 같은 것들을 뭐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경쟁 효율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저항하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과 공동체 교육을 하는 거다. 어차피 우리 졸업장 없고 뭐 학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육의 형태가 어떤 팀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모둠별 교육이라든지 협동학습 같은 형태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성을 철저히 무시하죠. 그랬을 때 그것이 지역 기반의 어떤 배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간대학교에서 1학년 때 사회 과목 시간에 이 지역의 마을 지도를 그린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돌린다든지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배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걸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지역성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자기가 살아야 될 공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뿌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을대학은 지역성을 철저히 기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고. 획일성에서 이렇게 역동성과 다양성으로 간다. 음,
제가 아는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전자공학을 배워가지고 나가면 이미 그건 낡은 기술이 되어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왜 그런 걸 가르치십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 역동성과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다. 지금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울이 있지만 그 허울 좋은 어떤 그 내면에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잃은 과목 중심으로, 교수 중심으로 가는 어떤 경직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적응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은 살고 싶은 세상이 있어야 되고 그 살고 싶은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마을대학에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상의 어떤 교육에서 생명평화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생명평화의 교육이라는 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저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다 어떤 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마을대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서 우선 우리가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길게는 6334뿐만이 아니고 뭐 대학원부터 엄청 다녔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틀을 좀 깨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 5일을 학교를 가야 돼?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꼭 초등학교 3학년 산수를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사실 교사나 교육 시스템으로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대학의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고 앞으로도 지금 꿈꾸는 어떤 마을대학의 어떤 상들이 다양한 것이 맞다, 오히려. 하나로 이렇게, 획일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마을의 어떤 특성과 또 마을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마을대학일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는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도시 개념으로 해서 15 minutes city라고 해서 자전거로 한 15분 가는 거리 안에, 가는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그런 어떤 시티를 구상을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상을 해서 결국은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마을이다. 마을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마을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마을 대학을 만들 때 우선 지금 학제가 놀랍게 변하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6334 시스템은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학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된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개념에서 마을대학을 구상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벨기에 들어보셨겠지만 그 미래교육의 러닝파크라는 것이 있는데 2030년까지 이런 어떤 15 미니 시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벌써 벨기에는 교과서를 없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형편에 맞게 평생을 그 교육기관을 아카데미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뭐 30살 때는 뭐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다가 뭐 마흔이 돼서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방식대로 그 지역에서 러닝파크라는 개념으로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대학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생명평화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 생태 교육 내지는 어떤 생존 교육, 사실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 인류 종족이라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좀 늦었다. It's too late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좀 늦출 수 있다. 내지는 어떤 희망을 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생태적인 어떤 전환을 위한 어떤 마을대학을 구성하는데, 그 다음에 평화교육이라는 것은 이 한반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터는 한반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마을대학에서 좀 담론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라는 희소성, 그 다음에 어떤 이 마을대학의 어떤 생명평화의 어떤 담론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일꾼들이 운동가가 되고 활동가가 되고, 사실은 이 지역을 견제해 나갈 뿐더러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이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마을대학이라는 것이 결국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이 되고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부천에서 이런 데서 시민대학을 하면 그 강좌를 통해서 마을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진리가 진리로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그 주막학교 같은 것들을 지금 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강사를 모시고 듣고 그다음에 저녁에 술 먹는 거예요. 그게 주막학교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는 강사의 면면이 다른 데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아주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새로운 어떤 담론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의 인프라가 교육 현장인데 지역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지도 그리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 마을 지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인적 구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태적인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지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배우고 그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저희들 살고 있는 덕산 같은 데서는 청년은 굉장히 적고 장년이 조금 있고 노인이 압도적이죠. 그랬을 때 마을대학을 할 때 구성원이 어디가 중심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뭐 몇 번의 좀 실험을 해 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아시아 평화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하남성 남양이라는 곳에서 쭉 아시아 평화학교를 했었습니다. 주요 그것은 중국을 바로 알기, 그다음에 통일여행, 그다음에 진로 모색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백두산 기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북경 투어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분단된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군요. 아니면 통일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평화학교는 실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에서 대학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한 6년을 버틴 것만 해도 대단했던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아직 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마을 평화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제주에서 실험을 했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서 하다가 제주로 갔는데 평화와 생태 공부가 중심이었는데, 말만 여기 제주에 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평화의 성이지 강정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어떤 사삼이라든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설적으로 평화를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매일 사실 저희들이 그 플로깅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별꼴학교라고 거기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이 생태라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이걸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이걸 어떤 정치적으로나 다르게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새로운 인식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구마을 평화대학도 결국은 청년들이 의미 있는 노동 찾기에 실패했었습니다. 다 가난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주말이 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근데 거의 다 뭐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실 무의미한 노동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찾기 어려웠다는 그런 참 불평을 토로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노동 찾기에는 좀 실패했다.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삶의 전환 여행이라든지 마실이라는 것이 우리 한 40여 가정이 일로 귀농 귀촌을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마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주말 학교라고. 그다음에 제주에 저희들이 그 마을대학을 구상을 했다가 대학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리 제1회 졸업생이 설립을 하도록 제가 좀 연칭을 해줘서 별꽃학교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청소년 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새로운 어떤 배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해서 MTA라고 해서 지금 서울에 있고 내년에 제주에 생길 텐데 그런 어떤 창업대학 이런 것과도 연관을 좀 맺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강의를 해주실 그 황대근 선생님이 그 야생적 편지와 연계를 해서 이 제천에서 마을대학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리핀 대학 부지인데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마을대학을 하더라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의 가난한 청년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부채의식이 좀 있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1년 반 정도 필리핀에 가서 이 마을대학을 준비를 했더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 필리핀 대학도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대학을 1년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있겠다든지 또 다른 마을대학 구상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좀 쓰시라는 얘기죠. 마을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때까지 그 대한대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인문학 중심의 대한대학을 만들면서 저도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어떤 그 실망감을 청년들에게 줬는데 그 부족한 것이 저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삶을 위한 기술, 시기지 문화, 작업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마을대학은 이 마을대학을 나오고 나서 또 딴 데 가서 뭘 배워야 되는 졸업장을 따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를 졸업을 하면 자기 삶을 영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작업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농사라든지 과수라든지 식품 가공이라든지 식당 운영할 수 있다든지 제빵, 뭐 양조장, 그다음에 뭐 옷 만들기, 의류 디자인, 생태 주택 짓기, 그다음 주택 수리, 적정 기술 작업장, 그다음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뭐 출판이라든지 마을 투어, 공연, 유튜브, 뭐 IT 연구소 이런 것까지도 다 마을대학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태평화교육은 기후재앙 시대에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생태적 측면에서 그런 좀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소셜 디자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를 수 있는 방식이 뭘까 하는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장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제주나 중국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강의 중심이 좀 더 많았고, 마을을 인프라로 해서 거기에 목공소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작업장을 좀 더 도시에서도 농촌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을대학 구성원을 보면 우리는 교학상장 입장에서 교사이면서도 학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같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해서 대안적인 삶을 기획하고 배움의 진화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민으로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어쩌면은 자발적 가난이나 소박한 삶을 결단하면서 그걸 위해서 그러나 어떤 문화적인 질은 굉장히 높은 그런 기획을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 참여가 좀 필요하고요. 사회 참여라는 것은 치열한 삶이죠, 사실은. 치열한 삶인데 그런 측면에서 있지만 또 하나는 지구별 여행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마을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즐겁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 삶을 우리 방식대로 좀 찾아 나가야 된다. 것입니다. 스페인의 그 몬드라곤 대학이 거기 스페인이 이쪽 제일 밑에 보이시죠? 보이는데 앞으로 세계와 연대하는 마을대학이 좀 되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 가지만 그러니까 좀 틀은 좀 크게 좀 키워줘야 된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대학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청년들 엄청 나가고 싶어 해요. 그걸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해하기 때문에 MTA도 그렇고 뭐 미네르바 대학도 그렇고 잘 되는 대학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아시아 평화학교 부지인데요.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G2에서 내려왔고요, 벌써.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지를 좀 뒀으면 좋겠다. 좀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이걸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지금 굉장히 멀어졌지 않습니까? 멀어졌는데 굉장히 적대국으로 저희들을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칫하면 대만 침공보다는 자기 민족을 치는 것이니까 대리전쟁 입장에서 한반도를 택하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일본의 의도하고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기지를 좀 둬서 마을대학이 좀 거기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또 어떤 직업은 사라질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문대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농대는 없어져야 된다. 다 화학농법 쓰고 헬리콥터로 약 뿌리고 뭐 대규모 상업, 그게 뭐 농업이냐.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 농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창업가가 어떤 농대가 생겨야 되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업가 과정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음, 자기 직업을 미래적으로 구상할 뿐더러 그 마을대학에서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업 과정을 만들어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창업 과정도 그 친구들이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을대학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속에서 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좀 실력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싫어해. 뭐. 나는 돈이 없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어.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렇겠지만 마을대학을 꼭 좀 지역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우면서 가르치고 또 내 꼬장한 성격이 있다면
그걸 전환의 기회를 좀 삼고, 또 내가 자본이 없으면은 마을 전체를 학교로 볼 수 있는 구상을 좀 하고, 또 내가 좀 우울하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도 치유하고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힘을 내시라는 얘기죠. 네. 결국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하고도 동거를 해야 되고 신인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 젊은이들은 진짜 호모 사피엔스 맞는 것 같아요. 폰을 든 사피엔스인데 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일신동체죠. 예. 하나의 분신이고. 이런 어떤 신인류와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은 뉴 제너레이션 수준에서의 어떤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요즘 MZ 세대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MZ 세대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수로 갔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대안적인 사회 경제망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대안적인 사회와 경제망일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료 모으기, 정보 모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우로 갔을 때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상존한 문제와 니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니드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당진에 한번 갔는데 당진에서 뭐 마을대학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화력발전소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우선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오염 해결이 되고 나서 화력발전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지역마다 생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어, 찾아나가는 방식이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마을 대학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르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why, 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가.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왜 하려고 하지?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좀 간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 그림인지 아시죠? 고어 그림이 아니고 AI 그림입니다. AI한테 고어풍으로 이렇게 그려달라 그러면 착착 그려줍니다. 인사동을 고어로 그려줘 하면 딱 10분 만에 그려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창작이 뭐고 모방이 뭐고 저작권이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해진 디지털 세대이죠. 그랬을 때 마을대학이 AI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또 그걸 어디까지 활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지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여기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방식을 좀 많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텐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의 교육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스마트 교실이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구글에 점령당하고 챗 GPT에 점령을 당한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챗 GPT 같은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윤동주가 어느 민족이냐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사실에 그냥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을대학도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평생교육의 측면, 그다음 휴먼 스케일.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은 AI가 못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가 있고 우리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할지라도 맨투맨을 해서 얼굴을 보면서 사실 하는 그 교육이 저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먼 스케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이크로 칼리지로 간다. 유니버시티가 아니다. 흉내 내지 말자. 하는 거고. 그 다음 쇼타임, 그 다음에 롱타임 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1년에 걸쳐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뭐 어떤 것은 뭐 3개월, 어떤 건 1개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학이라는 것은 한 학기야 한 학기로 딱딱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 학생의 어떤 입장이나 그다음 교사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드론을 배운다 그래서 또 어떤 친구는 뭐 1개월 만에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뭐 한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 에바 6라는 그 지휘자랍니다. 이게 지금 지난 6월 30일에 헤어론 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를 했대요. 했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벌써 온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립다라는 이 시대가 벌써 왔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앞에 사람을 종업원을 두고도 취업버스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립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말대학 운영 어떻게 할까? 제가 일본의 그 도쿄 수레대학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책정하고 교육과정을 책정하고 정하고 학사 운영을 스스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 주도의 대학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 주도의 마을대학을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 지난한 회의와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 마을대학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내를 갖고 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을 담은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학교 교과이고 어쩌다 보니 제가 짓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뭐 교과라고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사와 그 다음에 간절한 부모님과 또 아이들의 또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그냥 끌적거려 봤는데 그게 어느 순간 교과가 됐는데 말대학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에 담기는 압축적인 어떤 결이 내지는 꿈꾸는 것들이 좀 분명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옛날에 그 4대강 개발할 때 강강수 원래 강물을 원래로 돌려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찍은 건데 아마 그때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아마 진짜 강을 본 최후의 세대라고 보시면 4대강 개발 후에는 강이라는 것이 강이 아니죠. 굵은 것도 아니고 쭉쭉 그냥 보가 된 거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한 일주일은 그냥 걷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불평을 해요. 아, 똑같은 걸 왜 이렇게 걷냐고. 한강까지 걸었으니까, 낙동강을. 그러니까,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물고기 봐라. 저기 갈대숲이 있네.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 속에 비로소 살아가고 있는 생물, 자연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사랑해라 이런 말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대학이라는 것은 텍스트가 콘텍스트고, 콘텍스트가 텍스트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놓치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면서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삶의 여행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말대하게. 저는 그런 고백을 하네요. 지금 우리 그래서 이 덕산에서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웰다잉 대학이에요. 잘 죽는 거. 그러니까 중년 정도 대상으로 해서 좀 잘 죽는 거 해보자.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한 50년 남았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우리가 간대학교 여행을 하면서 협력하는 괴짜가 됐으면 좋겠다. 인간형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을 기르고 싶으냐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성과 창의성이 있는 인간을 길렀으면 좋겠다. 운동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제 욕심인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적응보다는 변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대학에서 굉장히 어떤 저항과 탈출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교육은 그러면서도 즐거움이어야 된다. 이걸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 공동체 경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또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동체 경제 실험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라는 것, 이 결국 마을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 변화의 실험장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오징어 게임처럼 해서 이 길들여져서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된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다원형의 세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대학을 구성하고 배움의 어떤 영역들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공생기획도 하고 도덕 경제 구상도 하고, 예. 지금 이대남이나 이대녀를 보면서 굉장히 첨예한 어떤 대립을 하고 있지만 하나 또 느끼는 것은 이 친구들이 공정에는 관심이 있는데 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이 피라미드 구조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랬을 때, 아, 평등으로 가야 된다.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을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는 마을이 있다. 딴데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세월호 그 기념식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합창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찍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마을의 고통을 같이 연대해서 나누는 작업도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마을계 공동체라는 것이 기후위기라든지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청년들의 관심이 좀 배움의 과정,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삶이 알므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툰베리가 왜 미래가 없는데 학교를 가라고 하냐 하면서 금요일 마다 지금도 그리 캠페인 학교를 열고 있는데, 뭐 학교를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학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청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학교 개념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고백이, 배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 보면 어떤 그 환경 활동도 하시고 또 상품도 파시는 분이 이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고, 또 스피커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동남아시아 내지는 어떤 대안적인 사회에 좀 보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이 되고 배움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마을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생태적 삶의 전환이 뭘까? 또 우리 몸과 마음, 또 관계, 노동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관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소유나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 맺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문화나 정치나 경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마을대학은 모두를 위한 마을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중심은 있겠죠. 청년이 중심이다, 뭐 장년이 중심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들을 수 있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을대학을 하면 분명히 느끼는 것이 설갈입니다. 슬기로운 갈등 생활입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대의는 좋고 서로 동의하지만 결국은 나누어지고 싸우고 하찮은 것 때문에 결국 원수되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특히나 마을이라는 피할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을 대학을 만들 때 슬기로운 갈등 생활이 꼭 필요하다. 결국은 이건 생긴다.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신인류와 동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신인류와 동거할 수 있는 작업장,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리파지, 또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꼭 우리가 좀 깨닫고 싶다는 그 열망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느끼는 것이 결국 코어 그룹이 있고요. 말작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너무 바쁘니까 좀 스포팅이나 좀 가끔 할게 하는 스포팅 그룹이 있고, 그 다음 숟가락 부대가 있습니다. 숟가락만 딱 들고 있다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참여할게. 그때 이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숟가락 부대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다 우리 구성원들이고, 또 그분들이 바뀌어야 마을 대학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마을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공동체 경제를 참 많이 구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황교안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화폐가 4개가 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파한단하고 뭐 무한단하고 상기령 한 명하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까지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마을 대학. 결국은 행복한 마을을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을 대학 해가지고 뭐 무슨 부귀 영화를 얻겠다고 그러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자치를 실험해 봐야 되고 협력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는 깨달음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좀 성장하는 것도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